상업등기법은 회사의 법적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과 법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회사를 포함한 상인들이 이 회사는 이렇게 존재해요 라고 세상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회사 설립, 본점 이전, 이사의 변경, 해산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인 기록에 남겨서 누구나 확인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려 할 때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상업등기입니다. 상업등기법은 회사와 상인이라는 법적 실체에게 사회적 신뢰를 부여해주는 공시제도이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 같은 법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상업등기의 목적과 기본 용어를 정의하고 등기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에서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업무 처리 주체로서의 등기관, 그리고 등기소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등기부 등에서는 등기부의 구성 방식과 보존 방법, 등기부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절차, 전산자료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장 등기 절차는 상업등기의 중심이 되는 절차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등기 신청의 원칙, 신청인의 자격 요건, 등기의 각하 사유 및 정정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이의 신청 등에서는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 및 항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의 목적과 절차, 관할과 행정 운영, 그리고 권리 구제까지 포함하는 상업등기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 아니라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법의 보호나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때 또는 상호 말소와 같은 등기 신청 등을 할 때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공익보호나 법질서 유지가 주요 목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이며 결국 비송사건 절차법은 크게 다투지 않되 중요한 질서를 조용히 조율해주는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비송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적용을 받는지,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 신청과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는 전체 비송 절차의 틀을 잡는 기본적인 절차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편은 민사 영역에 속하는 비송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법인에 관한 사건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에 관한 내용과 신탁에 관한 사건, 그리고 재판상 대위와 공탁, 보관, 감정에 관한 사건, 법인 등기 및 부부재산 약정 등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편은 개인의 권리나 재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분쟁성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사, 즉 기업 활동과 관련된 비송 사건들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업활동의 질서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들을 규율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칙을 통해 절차의 틀을 마련하고 민사와 상사 영역을 구분하여 각 분야에서 분쟁이 아닌 사건들을 조용하고 정밀하게 다루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사적 질서의 평화로운 유지와 공익적 질서의 보장을 동시에 지향하는 절차 중심의 조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의 업무 연관성과 학습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 대행 실무의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법무사는 회사의 설립, 변경,
해산 등 다양한 상업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이며 특히 소규모 법인에 대한 등기 처리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업등기법은 상법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이 회사의 조직과 운영 등 실체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상업등기법은 그러한 조직의 형성과 변경을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실무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절차 중심의 법인 상업등기법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은 비송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대리권과 실무 능력과 직결되는 법입니다. 비송사건은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아니라 법률적 지위를 확인하거나 정리하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사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비송사건은 민사소송과는 전혀 다른 고유한 절차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없이 실무를 수행하게 되면 법적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법무사는 이러한 비송 절차에서 필요한 신청서, 확인서, 의사록 등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의 이해 정도가 곧 실무의 정확성과 직결됩니다. 이 법률은 법무사의 실무 역량의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므로 이를 학습하는 것은 곧 법무사로서의 실질적 자격을 갖추는 첫걸음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 또는 동의를 한 경우 이러한 서면 결의 절차가 등기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면 결의의 개념입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굳이 회의를 열지 않고도 서면 결의나 서면 동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의는 말 그대로 결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서면 동의는 특정 결의 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이 둘 모두 상법 제363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면 방식이라 하더라도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373조가 준용되기 때문으로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의사록은 서면 결의 또는 동의의 절차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야 할까요? 서면 결의의 경우에는 서면 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 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면 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면 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 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에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 명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서면 결의의 진정성, 즉 그 결의가 실제로 존재했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면 결의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대표자 해임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제출된 주주명부나 동의서가 진짜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등기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작성된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과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규모 주식회사가 서면으로만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의사록 작성, 진정성 확보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그리고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공증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비로소 상업등기 실무에서 문제가 없는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